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번개를 맞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스레일님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의 가정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자,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금전적인 거 빼고는 삶이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삶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간 자체에 대한 그 고통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피크를 찍었을 때는 그날 밤 잠이 들 때 저는 다음날 제가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잘 정도로 제 내면은 친구들에게 보이는 것과 달리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어릴 때 저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아이였죠. 공부도 꽤 했고. 왜냐면 저는 항상 부모의 기대에 의해서 살았거든요. 예, 그 기대를 만족시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러다가 내면이 처참히 붕괴가 되고, 그 붕괴되는 과정에서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가정폭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 양육자 어머니가 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기억이 상실돼서 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런 것을 한 3년 정도 경험을 했어요. 예, 말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를 못 알아보면 어머니에게 앨범을 들고 가서, 자, 지금은 몇 년도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 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수차례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예, 중학교 때부터. 당연히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 정체감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이 들죠. 인간이란 뭐지? 인간이란 건 기억이란 게, 데이터라는 게 없으면 상실되는 것인가? 왜냐면 기억이 사라지면 그 사람도 없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진짜 사라지지 않는 나는 뭐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 저는 그냥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냥 평범한 이과생이었어요. 아까 우리 멤버십 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과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밤에 잠들기 전마다 저는 그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울면서 잤어요. 네. 그 아픈 상처들을 울면서 흘려보내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울면서 흘려보내는 작업들을 한 1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 본질적인 아픔들 있잖아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 양육자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형체는 있지만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처참히 망가졌던 제 내면은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깊어. 항상 가슴속에 뭔가 시꺼먼 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하냐면 거의 매일 밤마다 저 외의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저는 이미 너무 많이 힘듭니다. 나는 더 이상 극복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저와 같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저는 이미 회복되기에 많이 힘드니 걸렀으니 다른 사람 아픈 거라도 덜어서 저한테 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그런 고통들이 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정말 진솔되게 울면서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 지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번개를 맞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리님께 제가 말했잖아요. 위에서 때려 맞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고. 네, 저는 위에서 때려 맞았어요. 정수리부터 이제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가슴에 속에 쌓여있는 그 시꺼먼 것들을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네, 다 씻겨 내려가요. 엄청난 에너지가 저를 관통하면서 다 씻겨 내려가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느끼게 되었죠. 왜냐면 그때 저는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거든. 근데 그때 그 정도의 에너지, 강렬한 에너지를 맞으면서 느낀 건,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고뇌할 수 있는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네. 감사한 일이었네. 아, 모든 게 사랑이네. 모든 게 사랑이고 빛이구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다 나의 일부분이구나. 다 나네. 그런 것을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암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갔어요. 진짜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씻겨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면화의 작업이나 뭐 심리치료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내면아이? 뭐 감정정화? 그딴 거 나는 씨알도 안 먹힌다고. 그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그 말에 진짜 공감합니다. 진짜 어떤 수준의 아픔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버려요. 진짜로 초월해 버려요.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면화의 작업하잖아요. 만나면 애가 거부를 해요. 네, 안 받아줘요. 애가 그냥 미워서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런 얘기를 해드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당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최근 진행하던 사례에서는 자기는 아동학대가 그렇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이제 그걸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일단 당신의 그 힘든 마음, 아픈 마음 통해서 그런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위로해보는 것이 어떻냐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것만큼 빠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체험했을 때는 모두 다 나이기에 모두 다 나의 투산물이고 다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행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행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나랑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상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연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훨씬 더 커져서요. 그것만큼 강력한 치료법은 없어요. 나무님이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었죠. 초반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교활한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감정을 죽여요. 네. 점점 감정을 죽여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우리 감정을 물에 비유한다면 살기 위해서 감정을 얼려버려. 흐르지 않는다는 거지, 감정이. 네.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 고통은 덜 받는데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우울증 겪는 분들이 무감각해지고 점점 둔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진로랑 연결시키자면 저는 그 일이 있은 계기로 진로를 싹 다 바꾸게 돼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부모님 말처럼 그냥 평범한 공대생 돼가지고 기업 들어가가지고 그냥 돈 벌고 그러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은 뒤로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지. 아니야, 난 부모님 원하는 대로 안 살래.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그래서 그때 그렸던 것들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자, 그걸로 택한 진로가 심리학과죠. 그리고 상담 전공을 꿈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때 그래서 성장이 완성된 건 아니고, 네, 성장이 그때 완성됐다기보다는 그 일을 계기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요. 삶에서 배우고 부딪히고, 때로 이제 영적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그 각성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쟤들은 단백질 기계인가? 왜 그냥 본능대로 살지? 그런 오만함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예리님이 저도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쓰레일님처럼 사람을 돕는 일. 근데 제가 이쪽 진로 택해가지고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이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직업들 중에서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직업은 없어요. 직업이 있다는 건 뭔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직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리님이 뭔가 도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갇히지 말고 예리님이 잘하는 걸 그 누구보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리님이 잘하는 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리님이 잘하는 걸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되면 예리님 분야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멋지게 스페셜하게 전문적이게 사람들을 돕고 있을 거예요. 뭔가 도와야 된다 해서 뭐 자원이나 봉사나 뭐 치료나 이런 것들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을 최대한 뽐내는 게 그게 베스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오님이 IHP님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무 저한테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어떤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픔들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했던 아쉬움이라는 건 내가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용서를 했다면 지금의 나는 훨씬 더 커져 있을 텐데,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하나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네,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만큼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뼈대 같은 스토리잖아요. 그게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고 난 뒤에 지금은 아주 괜찮거든요. 삶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세팅을 했다라는 그냥 느낌이 들었어요. 직관이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왔네. 이 부분은 내가 용서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크게 계획을 하고 왔던 부분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